오늘의 책은 3천만 원으로 80억 원의 자산가가 된 김태훈 새벽하늘님의 책 부동산 경매로 인생을 샀다입니다. 그가 말하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최고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부동산을 더 싸게 사야 하는 이유. 나는 지난 10년간 전세금 3천만 원으로 수십억 원의 순자산을 만들었다. 단 한 번도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처음 살 때부터 싸게 샀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투자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주식보다 훨씬 어려운 투자 방식이다. 부동산은 매입해서 보유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중개비, 취득세, 등기비, 인테리어비 등 주식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른다 해도 상승폭이 작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여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처음 살 때부터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 최악의 경우에도 리스크를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부동산 경매다. 대전 둔산동 향촌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2층이 부동산 경매로 진행되었고 2016년 1월 2억 5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시세는 2억 3천만 원이었으므로 2,500만 원 싸게 매입한 것이다. 잔금 납부 및 명도 후 2억 원의 전세를 놓으면 투자 금액은 5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고 2년 후 2억 4천만 원에 매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2,1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 시세대로 매입했다면 시세가 1,000만 원 상승해도 78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경매로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부동산 경매는 타임머신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곤두박질 치다 1998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까지 10년 동안 상승세가 이어지자 드디어 꺾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서울은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정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런 분위기는 2013년 극에 달했지만 시장 흐름은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 이르자 곳곳에서 눈에 띄는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2017년이 되자 강남 4구라 불리는 지역들이 큰 폭으로 상승해버렸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집값이 오르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방법은 있다. 부동산 경매를 활용하면 마치 타임머신처럼 오르기 전 시점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낙찰 사례를 살펴보자. 이 아파트는 2007년 한때 6억 원 중반까지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2013년에는 5억 원이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6억 원이 넘는 A 지점까지 도달했다. 이후 1억이 더 훌쩍 올라 7억 원 초반대가 되어버린다. 그만 오르겠지, 다시 떨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도 잠시 한번 폭등한 가격은 8억 원대 중반에 도달한다. 돌이켜보면 6억 2천만 원이었던 A 지점이 집을 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기회를 놓쳤다 해도 B 지점에는 집을 샀어야 했다. C 지점은 더 이상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경매를 활용하면 1년 전으로 돌아가 B 지점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2018년 11월 이 아파트는 7억 2,900만 원에 낙찰되었다. 당시의 시세는 8억 6천만 원 정도로 이미 오를 만큼 올라 매우 부담스러운 C 지점이었다. 그런데 낙찰가는 B 지점에 해당된다. 시장 흐름을 읽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의 부동산을 지금 형성되어 있는 호가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부동산 경매를 통해 지금의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낙찰 사례가 바로 그렇다. 낙찰받은 시점은 가장 꼭지였지만 낙찰받은 가격은 시세보다 1억 1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해지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만이 답일까? 서울의 반등이 시작되면 상승 분위기는 교통망을 타고 경기도 지경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과도한 입주 물량으로 움직임이 둔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만약 서울이 다시 반등한다면 경기, 인천이 상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어디 지역이 갑자기 반등할지, 언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고 싸게 살 수 있는 할인카드인 경매를 준비해 놓는다면 언제든 새로운 황금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떠셨나요? 사실 이 책은 2019년 8월에 출판된 책입니다. 하지만 작가님의 뛰어난 안목에 감탄하며 읽는 내내 책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 시세와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해 조금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